긴장성 두통이 오래되면 통증이 심해지지만 나중에는 어떤 약도 듣지 않게 됩니다. 만성 긴장성 두통은 이렇다 할 치료약이 없어요. 만성 긴장성 두통은 약물 치료도 예방 치료도 쉽지 않은 어려운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통의 모든 것 조경하 원장입니다. 최근 긴장성 두통을 가진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통이 10년 이상 되었는데 처음에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갔지만 응급실에 자꾸 가도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응급실에 갈 정도의 두통이라고 해도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긴장성 두통이 오래되면 점차 통증이 심해지지만 나중에는 어떤 약도 듣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긴장성 두통이 만성화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긴장성 두통은 가장 빈번한 두통으로 양측성으로 오는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두통이며 그 외에 다른 관련 증상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에 긴장성이 있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통증은 신경에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던 이마 혹은 축두, 후두부 등의 머리 주변 근육들이 긴장되면서 두개골 주변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한 달에 보름 이하의 빈도로 발생하는 간헐적인 긴장성 두통과 한 달에 보름 이상 나타나는 만성 긴장성 두통은 그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만성화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진통제로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긴장성 두통이 만성화되는 경우입니다. 간헐적인 긴장성 두통은 머리 주변의 근육과 근막이 신경들을 눌려서 발생한다면 만성 긴장성 두통은 이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고 이 신경들이 전달되는 경로인 척수 그리고 뇌신경이 오랫동안 자극돼서 과민해지고 변형이 와서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다 할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두통이 점차 심해지면서 만성 긴장성 두통이라는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만성 긴장성 두통은 한 달 중 보름 이상,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두통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통이 발생했을 때 약을 먹지만 두통이 워낙 자주 발생할 때는 두통이 오기 전에 약물로 예방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편두통의 경우에는 예방적 약물 치료라고 약물을 꾸준히 미리 먹으면 두통의 빈도나 강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만성 긴장성 두통은 이렇게 예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예방적 약물이 입증된 게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만성 긴장성 두통에는 일반적으로 단순 진통제가 효과가 없고 근육 이완제 또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오피오이드성 복합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약을 한 달에 일정량 이상 복용하면 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너무 오래 복용해서 발생하는 약물, 과용 두통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 단순 진통제를 월 14일 이상 또는 오피오이드성 복합 진통제를 월 9일 이상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긴장성 두통의 만성화된 상태인 만성 긴장성 두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통제로 조절이 되는 일반적인 간헐적인 긴장성 두통과는 달리 만성 긴장성 두통은 약물 치료도 예방 치료도 쉽지 않은 어려운 질환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간헐적인 긴장성 두통은 근막 자극과 수면이나 일상생활 등의 환경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진통제로도 반응이 있지만, 만성 긴장성 두통은 유전적 요소와 중추신경의 과민으로 인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실패로 뚜렷하게 효과가 있는 약물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성 긴장성 두통을 치료할 때는 약물과 비약물의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예방하는 비약물적인 치료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통 없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